안녕하세요. 컴퓨터 열고 중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 형입니다. 자, 오늘은 업그레이드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컴퓨터의 교환 주기를 보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? 컴퓨터의 교환 주기는 제 생각에는 4년에서 보통 5년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너무 길게 잡는다고요? 그렇지 않아요. 용도마다 조금씩 달라요.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가지인데요. 바로 게임용하고 작업용인데요. 컴퓨터가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용 같은 경우에는 잔내기 생긴다든지 그럴 때 보통 교환을 하시게 되죠. 느려서 이 컴퓨터를 바꾸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 컴퓨터를 구매를 하실 땐 더 길게 쓰시는 걸 신경을 많이 쓰세요. 업그레이드가 되는 컴퓨터로 맞추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업그레이드란 성능에 해당되는 부품들을 교환해서 컴퓨터 성능을 올리게 되는 거죠. 자,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갈 문제들을 알아맞혀 주시면 됩니다. 뭐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.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답을 써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악필이라 죄송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가정용이 있고요, 사무용이 있고요, 게임용, 작업용. 자, 교환되는 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사 가시거나 그럴 때 좀 많이 교환을 하세요. 그럼 평균 한 3년으로 잡을게요. 3년 주기로 뽐뿌가 온다. 뽐뿌 글씨를 굉장히 잘 썼네.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거나 아니시면 인원 충원. 제가 여기를 조금 찾아보니까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잘 생각을 해봤어요. 자, 이 표가 잘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겠는데, 자, 이게 뭐냐면 잡코리아에서 통계를 낸 겁니다. 직장인 경력 연차별 평균 이직 횟수를 나온 건데요. 최소 못해도 반년에 한 번 정도는 있는 거예요. 보통 6개월에 한 번. 게임용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게임이 있거나 하던 게임에서 내가 다른 게임으로 갈아타려고 할 때 신작은 매달 나오니까 뭐 항상이라고 해야 되겠네요. 작업용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버전에 새로운 기능이 굉장히 뭐 특출나게 뭔가 좋은 게 있다 라든지 이럴 때 작업용은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하시죠. 신버전 출시, 이제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이런 건 보통 1년에 한 번씩 나오죠. 매년. 작업용 같은 경우엔 2017 뭐 CC 버전을 썼는데 이게 뭐 2018년도 CC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교환하시거나 막 이러시진 않더라고요. 거의 보통 펌프가 오는 거는 매년마다 이긴 하지만 2에서 3년 주기로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거의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신다.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 자료냐면 고피셜이라고 그냥 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. 업그레이드는 이럴 때 보통 생각을 많이들 하신다.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,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아까 말씀드렸던 요 표. 자, 이 표는 뭐냐면 이거는 출시일입니다. 출시일, 걸린 기간, 해당 메인보드. 자,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아셨을 거예요. 자, 이거는 뭐죠? 0x0x 다음 메인보드와 CPU가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. 10세대입니다. 이 표의 이름은 인텔 업그레이드 가능 수치라고 해야 되나요? 뭐 여튼 요 제일 앞에는 H110이 될 거고 0, 0, 0, B 위에도 H, 여기 Z. 이 표로 보시면 확실히 뭔가 느껴지실 텐데 제일 앞쪽 같은 경우 보급형 보드는 2세대에 한 번씩 나오고요. 위쪽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에 한 번씩 나오는데 당연히 6세대에서 7세대로 넘어갈 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. 바이오스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얘기는 여기 어딘가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이제 다음 세대로 대한 이런 호환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, 요 세대에서 잘렸죠. 6, 7세대가 그러니까 거의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8, 9세대가 보통 한 세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2년 1개월 정도 지금 걸렸어요.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9세대와 함께 판매가 되고 있긴 하지만 같이 잘 호환성은 안 되죠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아까 교환 주기나 이런 걸 생각해 보셨을 때는 타이밍 맞추기가 별로 쉽진 않아요. 업그레이드는 사실상 인텔은 거의 불가능하다. 자, 다음은 AMD입니다. AMD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땐 인텔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CPU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인텔하고 AMD를 알아봤습니다. 기본 메인보드, 제일 낮은 메인보드에서 메모리 램 슬롯 자체가 거의 보통 2개로 나옵니다. 한 단위만 올라가셔서 보드를 구매하시면
다음에 램 슬롯도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고요. 메모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생각을 살짝은 해보시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. 파워는 한 단계 올라가는데 보통 10,000원에서 20,000원 정도의 추가금이 듭니다. 그러니까 다음 컴퓨터를 위해서 파워를 한 단계 정도 올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고요. 파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케이스 같은 경우에 조금 넉넉한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을 살짝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. 업글을 생각해서 메인보드를 살짝 위에 거를 사용해주는 그런 센스, 그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파워를 한 단계 정도만 위에 거를 선택해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 SSD나 하드디스크는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예 약간 큰 사이즈를 사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. 항상 SSD를 250이랑 500기가 그 사이에서 조금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 250기가를 2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500기가를 하나를 살 수 있다면 이걸 사시는 게 맞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용량은 조금 넉넉하게. 자, 이렇게 오늘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. 본인들의 생각을 한번 댓글로 남겨줘 보세요.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오늘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이 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